what Mr. Cobb is trying to say. An idea of our brain's true potential. Now, that's when we're awake in the concept of a dream.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로지스틱의 어원은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파이썬 코드로 상세하게 알아가 볼 예정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8강에서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큰 의미의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요. 그 안에 모듈들로 묶여 있고 그 모듈 하나하나가 함수들의 묶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라이브러리에 설치 파일 개념이 포함된 것이 패키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클래스 및 라이브러리 등이 합쳐져서 프레임워크,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함수들이 메소드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메소드 안에 특히나 첫 번째로 초기화해주는 것이 언더바 두 개가 양쪽에 있는 이닛이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셀프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게 되고, 특히 인스턴스를 지칭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아규먼트들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때 equal하고 어떤 값을 넣으면 초기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이 인스턴스 이 아규먼트들이 이 안에서 이 다음에 정의되는 다른 모듈들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초기화되어 있는 이 값들이 변화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이 아래의 fit 메소드에서 random.randomState에 필요로 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seed, 바로 어떤 랜덤한 스테이트의 함수 출력을 결정하게 되는 입력에 대한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eed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씨앗이 다를 때 그 열매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로지스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오즈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한 일이 일어날 확률을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누는 것이 바로 오즈라고 불리고, 이렇게 오즈가 어떤 조건일 때 나타나는지를 나눠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즈비였습니다. 그래서 승산비라는 말로 쓰인다고 하였고요. 그 한 예로 클럽을 갔을 조건과 가지 않았을 조건, 이것이 어떤 위험 요소에 익스포즈 되었는가 언익스포즈 되었는가에 대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율을 보는 것이 바로 오즈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환자와 대조군 연구를 하는 후향적 조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연구 방식이라는 것도 전달되었습니다. 혹시 일부 이론이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즈 부분을 로그 이하여서 자연 로그를 취하여서 만든 것이 바로 로짓입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로그 오즈인데요. 이 오즈를 로그하였다, 이것을 줄여서 로짓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호적 모양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에
바로 역함수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로지스틱이 생략되어서 시그모이드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고 시그모이드 생략해서 로지스틱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가 로지스틱을 대표하는 모양이다 보니까 이 S 모양이 대표적이다 보니까 하이퍼폴릭 탄젠트도 역시나 S 모양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름의 함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하이퍼폴릭 탄젠트 역시나 S 모양이었지만 그래서 영어 원어 논문들에서도 시그모이드라고 함께 불리고 있었지만 특정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라던가 특정 언어에서 이 함수를 구현할 때에 시그모이드, 하이퍼폴릭 탄젠트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이라는 정보가 없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S 모양의 함수들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다라는 언급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가설 함수의 출력과 이제 가설 함수의 출력과 실제 레이블의 오차를 통해서 웨이트,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이 웨이트 혹은 각자의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업데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웨이트를 학습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입력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웨이트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진다 라고 보여진 것이 바로 Z입니다. 이 G가 입력이 되어서 이런 어떤 형태의 함수, 특히나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나오게 되고 이 가상의 출력 Y hat 이 레이블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예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1936년도에 공개되었던 이 붓꽃 3가지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행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볼 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경사 하강법으로 우리가 직접 구현해 보았을 때는요, 먼저 하고 싶은 메소드가 X트레인 그 피처들을 Y트레인 레이블에 피팅시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향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아규먼트들이 이타와 이터레이션 넘버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에 대한 숫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메소드가 만들어졌고요. 이 메소드를 정의 내릴 때 그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클래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GD라는 클래스가 있게 되고 그 안에의 모듈이 가장 상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번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랜덤 스테이트의 입력이 시드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가 인스턴스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랜덤 스테이트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스턴스가 됐고요. 자, 이 인스턴스의 안에 있는 그 메소드들이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노멀이 있는 거예요. 그 노멀이 바로 이 look, scale, size 등을 입력으로 받아서 정규분포 함수에 기반한 랜덤한 값을 바로 웨이트 첫 번째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코스트는 처음에는 완전히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떤 변수에
이름 끝에 언더바가 있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용자들께서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메소드를 활용한 결과일 때 변수 이름 끝에 언더바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의 메소드가 아니라 외부 메소드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언더바가 붙었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터레이션 반복의 횟수만큼이나 i를 for 구문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net input이라고 하는 것과 activ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사전에 정의되어서 함께 수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순차적인 언어라면 이런 net input이라는 것과 activation이라는 것이 이 앞에서 먼저 선언되어 있어야만 하지만 이 언어는 그렇지 않고 이 define 과정 안에서는 또 그 밑에다가 다시 define을 해주면 이것이 불러와져서 이렇게 함께 구현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net input이라고 하는 변수가 입력으로 다시 들어간 activation이라는 것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고요. 이 아웃풋이 로그되고 계산된 결과가 커스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커스트가 쭉쭉 누적되어 가는 것이 어펜드 되어 누적되어 저장되는 것이 바로 커스트 언더바인 것입니다. 이제 net input과 activation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nstance 점 찍고 net input 이라는 메소드 결과를 net input이라는 변수의 이름에 저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activ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입력으로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각각 net input과 activ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내려집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생물학적으로 신경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의 입력이다 해서 net underbar input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 피처가 이렇게 X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return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활용되는 것이 바로 wait underbar 그리고 피처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입력을 받았던 피처 X와 weight를 the product 내적해주는 것이 바로 이 메소드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적한 것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의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X의 쉐입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 weight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갔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을 the product 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바이어스는 어떤 형태로 변화해 가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